안녕하세요. KBS 김기범 기자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해드리면요. 저는 KBS의 테니스 담당 기자고요. KBSN의 막내 해설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에 블로그를 키키올릭이라는 필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 필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니스에 관련된 재미난 소식들을 이 브이로그를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테니스 팬들은 잘 아실 거예요. 메드베데프라는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혜성처럼. 이 러시아의 새로운 테니스 황제로 불리는 메드베데프 선수가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메드베데프 선수가 과연 테니스의 빅3라고 불리우는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이 세 명의 아성을 능가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브이로그를 통해서 제대로 메드베데프의 실력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지난번에 메드베데프 선수가 샹하이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승한 게 아니라 정말 상대들을 압도하면서 심지어 결승전에서도 2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세계 테니스계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먼저 이 메드베데프 선수가 상하이 마스터스 굉장히 큰 대회죠. 이 대회에서 얼마만큼의 활약을 보였는지, 어떤 막강한 테니스를 갖고 세계 테니스의 정상권 선수들을 하나씩 굴복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 마스터스 8강전 상대가 포니니, 파비오 포니니 선수, 굉장히 샷메이킹이 좋은 선수였죠. 이 선수와 맞대결 장면입니다. 자, 좌우로 벌리는 포니니 선수의 스트로크, 굉장히 좋은 수비, 슬라이스로 받아내고 곧바로 백핸드로 패싱샷을 쳤는데요. 정말 굉장히 198cm의 큰 키를 갖고 있는 메드베데프 선수가 수비가 이렇게 좋을 수가 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자, 이 슬라이스에 이은 백핸드 다운더라인 공격. 포니니 선수도 꼼짝할 수가 없었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포인트를 보시면요. 자, 지금 서브를 놓고 바로 들어가서 발리를 했는데 이 드랍 발리로 포니니 선수가 꼼짝도 못하게 당한 거예요. 그것도 세컨 서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상대가 화가 나가지고 라켓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는데, 자, 이 메드베데프 선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자, 이제 8강전에 이어서 4강전이, 이제 이 4강전이 하이라이트인데 치치파스였죠. 상대가 그리스의 신성 치치파스. 굉장한 접전이었습니다. 자, 근데 치치파스를 어떻게 압도하는지 메드베데프 선수가 한번 보시죠. 자, 강력한 포핸드 인사이드 아웃 한 번 더 치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인으로 방향 바꿔가지고 꼼짝없이 민호를 만들었어요. 이게 메드베데프 선수의 과거 약점이라고 불렸던 포핸드가 지금 굉장히 위력적으로 한 단계 높게 올라가면서 상대 선수들을 제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서브에 이어서 백핸드로 잘 받고요. 자, 이제 백핸드 패싱샷 발리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빈 공간을 찌르는, 정말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패싱샷에 능하고, 그리고 좌우로 벌리는 공에 대해서 정말 빨리 대처를 해서 그 상대의 허를 찌르는 카운터 어택을 성공시킵니다. 이게 메드베데프 선수의 정말 가장 큰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인데요. 자, 이제 결승전 상대는 지베레프죠. 메드베데프 선수 이렇게 잘 칩니다. 서브 앤 발리, 방금도 세컨 서브였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컨 서브를 치고, 자, 세컨 서브 바깥으로 빠지는 공을 이렇게 드롭 발리로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능력. 단순히 그라운드 스트로크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백핸드로 리턴을 해서, 자, 이번엔 랠리가 좀 지속되는 장면이에요. 천천히 랠리를 하다가, 자, 어떻게 카운터 어택을 하는지 보시죠. 백핸드로 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시 패싱샷에 이어서 네트. 자, 네트 플레이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큰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네트 앞에서의 감각이 정말 굉장히 작은 선수들처럼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마지막에 서브 에이스로 끝난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선수가 상하이 마스터스, 자신의 마스터스 생애 2번째 우승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볼보이한테 가볍게 공을 건네고 그냥 가볍게 지베레프 선수를 보고 미소 짓는 이 정도의 셀레브레이션을 했거든요. 이게 지베레프의 지금 현재 강점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승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이기고 싶어하는 메드베데프 선수의 이 침착함과 쿨함, 냉정함, 이런 것들이 멘탈의 안정을 가져와서 현재 6개 연속 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정말 조코비치나 페더러 전성기 시절에도 잘 해내지 못한 그런 경이적인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메드베데프입니다. 자, 이 메드베데프 선수가 얼마나 전술 전략적으로 뛰어난 것인가를 ATP 그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홈페이지에서 분석한 게 있는데요. 크랙 오시애너스라는
그 남자 프로 테니스 최고의 분석가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상대 약점인 포핸드를 집중 공략했다. 즈베레프의 약점이 아무래도 백핸드보다는 포핸드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 초반 3대0 리드를 잡을 때요. 12포인트를 연속으로 땄는데 그 가운데 9포인트를 상대 포핸드 범실로 유도했어요. 지금 테니스의 대세는 이제 4구, 5구 이내의 짧은 랠리를 누가 더 많이 따느냐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자 3구 이하의 랠리에서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서브, 리턴 그리고 그 다음 3구 그 3구 내에서 얻는 포인트가 총 12개의 포인트를 즈베레프가 얻었고요. 즈베레프는 그 3구 이내의 포인트를 3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 그리고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 선수가 서브 앤 발레 전략을 그 구사에서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딱 3번 구사했거든요. 3번 모두 성공을 했고 이 3번으로 인해서 3번의 서브 앤 발레 전략을 통해서 메드베데프 선수가 즈베레프의 리턴을 굉장히 리듬을 흐트러놨다. 이런 것이 바로 ATP 분석가들의 분석이에요. 전술 전략적으로도 깔끔하고 이 선수의 테니스적 특징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 메드베데프 선수의 테니스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But it is the Russian who wins another set. He is in control of this final now. Well, it's been a Medvedev masterclass again this week. 테니스 팬들은 아실 거예요. 메드베데프 선수는 좀 폼이 이상해서 이 선수가 잘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메드베데프 선수의 특징은 그 영어로 하면은 unorthodox라고 하는데 비전통의 비정형성의 어떤 폼을 갖고 있습니다. 포핸드가 대표적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포핸드를 칠 때 이렇게 올려서 치는데요. 이 메드베데프 선수는 굉장히 플랫하게 치면서 이 마지막 팔로우 스루시에 아예 오른팔을 여기다 감아버립니다. 아이고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감아버리게 뒤로 휘저어버리는 이런 독특한 스윙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어떤 좀 좋지 않은 폼이라고도 처음에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폼이야말로 메드베데프 선수가 굉장히 더 무서워지는 어떻게 보면 상대로 하여금 예측이 좀 어렵게 만드는 비정형적인 포핸드 탑법으로 인해서 상대가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고요. 폼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응변에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 폼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공에 맞춰서 어떻게 하든 점수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어떤 스트로크를 하고 있다. 서브도 보시면요. 서브 폼 다른 선수들 조코비치는 한 10번 정도 바운스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넣고 나달도 코 한 번 만지고 바지 뒤로 당기고 그런 루틴들이 있는데 메드베데프 선수는 루틴이 거의 없어요. 자, 한 번 정도 튀기고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브를 팡 하고 때려버리는데요. 굉장히 잘 들어가고요. 굉장히 빠르고요. 자, 그리고 점수가 꼭 필요한 상황. 특히 에드코트에서의 경합 상황이 많은데 에드코트에서 점수가 필요할 땐 어김없이 상대 와이드 쪽 빠지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대활 같은 플랫 서브를 넣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력적이고 이런 서브, 포핸드 이런 폼적인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메드베데프의 그 기술은 한번 정말 테니스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나달의 그 포핸드 폼도 왼손잡이 나달이 이렇게 그 리버스 포핸드라고 하죠. 이렇게 하늘 위로 올려버리는 이런 포핸드가 과연 저 폼을 가지고 세계 정상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좀 반론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달의 포핸드는 뭐 지금 현재뿐 아니라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력적이고 강력한 포핸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폼이 물론 기본적으로 폼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자신만의 어떤 신체적 특징,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폼을 통해서 완성해 간다면은 그 어떤 선수라도 폼이 이상하다고 해서 테니스를 못 친다. 이거는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메드베데프 선수가 과연 완전 세계 정상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의 테니스만으로도 현재 지금 가을에 보여주고 있는 그 윈블던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메드베데프 선수의 테니스 자체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주 최정상까지 세계 랭킹 1위를 찍고 메이저 대회를 석권할 수 있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입니다. 이미 메드베데프 선수는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 없는 선수가 됐어요. 이번 US 오픈 결승이 그걸 증명한 대회였고요. US 오픈 결승까지 올랐고요. 최고 컨디션의 라파엘 나달을 맞아서 5세트 5시간 가까운 혈투를 벌였고 정말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런 메드베데프 선수예요. 이 선수가 메이저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고 마스터스 시리즈 벌써 2번 우승했죠. 6개 대회 연속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최근에는 18세트 연속으로 무실 세트 지금 그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이 선수. 지금 현재의 메드베데프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와 동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폼과 현재의 컨디션만 따진다면 이 4명 가운데서도 가장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하반기 테니스를 전망하자면 과연 이 하반기 테니스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누가 과연 메드베데프의 상승세를 저지할 것이냐, 꺾을 것이냐인데, 그럴 선수는 몇 명 없다고 봅니다. 이 메드베데프가 연말 ATP 투어 파이널까지 정말 이 연승 행진을 계속한다면 내년도 판도는 정말 큰 테마로, ATP의 세대교체라는 큰 테마가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메드베데프의 이런 테니스를 하반기에도 이 테니스 팬들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정현 선수가 이 메드베데프 선수를 불과 1년 반 전에 호주 오픈에서 완벽하게 3대 0으로 셧아웃 시켰어요. 정현 선수가 메드베데프 선수를 이길 수 있었던 테니스가 다시 돌아온다면 정현 선수도 충분히 이런 넥젠 스타들이라고 하죠, 세대 교체를 이뤄나가는 메드베데프, 치치파스, 즈베레프 이런 선수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KBS가 ATP의 유일한 공식 투어 중계방송사로서 오늘 좀 메드베데프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번 시간에는 정현과 권순우 선수의 기술 비교도 한번 해보고 ATP의 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 테니스의 재미있는 얘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